미군 철수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 미군 철수 문제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 같으면 필리핀에서 반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서 양키고 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철수를 하니까 국제 투자자들이 전부 다 돈을 빼가고 바로 거지 나라가 돼가지고 그 고급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미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가정으로 팔려가는 그런 걸 보았는데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이 미군 철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그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연 그 사람이 철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밴쿠버에 오니까 참 질문들이 참 정말 어려워지네요. 예, 정말 답변하기 어려운데 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언론에 이것이 나가더라도 된다는 각오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사실 제일 문제는 미군 철수 문제예요. 다른 것이 다 우선순위 면에서 볼다면 미군 철수 이상의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 미군 철수는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미군은 아시다시피 3만 5천 명, 5만 명, 12만 명의 전상자가 6.25 때 나왔고 그 이후에 미국이 한국의 한미동맹을 위해서 쏟아부은 예산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또 한국의 그동안의 한국과의 깊은 그 유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한국에 대한 인터레스트를 미국이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미국도 정말 이 한국의 미군 철수는 필리핀보다와도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 적어도 필리핀에서는 5만 명의 군대가 미군이 전사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필리핀의 경우는 한미동맹이라는 문제보다는 미국 필리핀 동맹이라는 그 동맹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기지 사용에 대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그 기지 사용 계약이었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뭐 미군 철수를 불러온 거는 사실이니까 거기에 같이 차원에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미군 철수 미군이라고 할 때 미군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공군, 해군, 육군, 해병대 어느 군대를 말하느냐 하는 걸 좀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일에 육군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미군은 사실상 거의 철수했습니다. 그거는 이미 소위 한강 이북의 임계철선 2개 사단을 미국이 이미 빼서 2만 명 정도로 줄이고 5만 명의 군대를 2만 명으로 줄이고 그 군대를 지금 현재 평택으로 이남으로 다 낮춰놨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육군의 미군 철수는 거의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해병대가 약간 남아서 그 쉬프트 부대가 미군의 유사시에 상륙하고 지원할 수 있는 소위 그 낙동강 교두보처럼 시간 벌기 작전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부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다만 해군과 공군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한반도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미군 철수는 미국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원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문재인 정부가 원하니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죠.
법적으로 따지면은 미군 한미동맹은요, 한미동맹은 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리뉴얼 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영구계약이다, 영구동맹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0년마다 갱신,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리뉴얼을 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모든 절차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일본은 긴장을 안 할 수 없다. 반면에 한국은 리뉴얼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영구히 지속 존속된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이에요. 그것은 미스, 신화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리뉴얼 기간은 없지만 동맹은 강요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취소를 통보하면 1년 뒤에 발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조금 또 법적인 국회 동의 절차까지 거쳐서 미국에게 한미동맹의 취소, 철회를 통보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절대 안 없어져.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옳은 말은 아니에요. 아무 때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무 때고 미군 철수를 할 수 있는 시적인 여러 가지 전략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문재인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과반수의 동의면 됩니다. 3분의 2가 필요 없어요. 동의를 받아서 미국에게 죄송하지만 우리는 여러 사정으로 우리는 충분히 우리를 방어할 수 있고, 우리의 북한과 남한 간의 지금 현재의 이 관계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우리는 서로 형제간으로서 모든 걸 다 서로 이해하고 나누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는 정전, 소위 종전이 필요한 단계다. 미군은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한미동맹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한다. 이렇게 레터를 보내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한 상황은, 문제는 그러한 상황이 자기네들이 그러한 상황을 연출했을 때 자기네들이 당할 리스크하고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그러면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절대로 할 리가 없지. 왜? 그렇게 하면은 미국이 경제 제재할 거고, 또 거기다가 미군이 가만히 있겠어? 보복으로 그냥 쑥대밭을 다 만들어 줄 텐데. 글쎄요. 그거는 국제법상 안 되는 거죠. 미국이 그런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그러할 경우에 저는 그냥 그대로 순순하게 철군하자, 이렇게는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국가적 수모예요. 앞으로 이제 미국은 많은 동맹 국가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될 거고, 미국의 나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용납이 안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액션을 취한다고 저는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액션을 취하면은 어떤 액션을 취하냐?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전쟁을 어떻게 일으켜? 김정일이 바보야? 문재인이는 바보야? 여러분, 전쟁은 바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바보는 전쟁 안 일으킵니다. 똑똑한 사람이 일으켜요. 자기 과실에서
전쟁은 일어나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1942년에 진주만을 폭격을 해서 소위 미일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바보예요, 바보. 지금 그거를 일본이나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대단히 똑똑한 바보들의 짓이라고 누구나 다 규탄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다 처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일본의 최고 엘리트들이 어전회의를 거쳐서 다 심토론을 해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그 당시 때 일본의 모든 언론과 국민들이 전부 다 찬성, 거의 반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언론에 보도가 안 됐으니까 알 수가 없죠. 전 국민들이 다 만세.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 똑똑한 히틀러가 2차 대전 개전 직후에 어떻게 파죽지세로 유럽을 다 석권했죠.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는 물론이고 폴란드 전부 협력 불과 한두 달 내에 유럽 전역을 다 점령을 하고 오직 브리티시 섬만 외롭게 남았었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지금 와서 평가해보면 그때 히틀러가 가지고 있었던 전차 군단과 무력은 말하면 병력 숫자만 하더라도 5,600만 명의 정예 군대, 세상에 가장 정예한 군대들을 히틀러가 가지고 있었어요. 어떠한 누구도 히틀러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바보 짓을 했어요. 모스크바를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겨울에 동장군한테 녹아나 버렸습니다. 히틀러 같은 천재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해? 아까도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전쟁은 똑똑한 사람들이 일으키고 역사는 똑똑하다는 바보들이 만드는 실수들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결국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은 파멸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파멸한 거예요. 가장 똑똑한 최정예 군대가 하루아침에 겨울에 눈바닥에서 다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은 김정은이가 핵무기 만들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바보짓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굉장히 현명하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한 걸 거고, 문재인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 바보짓인데 왜 저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싶은데 자기 딴으로는 무지무지하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을 난 느낀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드디어 미제국주의를 한반도 땅에서 몰아내고 우리 민족이 같이 부둥켜 안고 콩 한 조각이라도 같이 나누어 먹는 이 진정한 민족 통일 국가를 만드는 나의 이 소망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러한 신념 때문에 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굉장히 똑똑한 척하는 바보들의 대단히 잘못된 판단 착오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한국의 전쟁 가능성을 경시하면 안 됩니다. 제일 우려하는 것은 문재인이가 다른 건 다 용납이 돼요. 저는 그렇지만 서해안에 그 바다에 있는 그 선박이 못 들어오게 막는 그 기뢰 시설들을 제거한 거 하고 있는 거,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북방 한계선의 문제가 결국 남북한의 모든 그 전쟁 그 가능성에 거기가 단초예요.
거기서 내려오면 불과 몇 시간 안에 한강으로 침투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강으로 침투하고 들어오면요, 임진강, 한강, 왼쪽은 서해안, 오른쪽은 북한산으로 막혀져 있는 김포 반도는 완전히 포위당합니다. 저는 그래서 얼마든지 그러한 위기 상황을 조성한 다음에 그러한 상황에 타개를 위하는 하나의 술책으로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소위 남북 정상회담을 아주 특별한 정상회담을 열어서 거기서 남북이 공동선언 형태로 미군 철수 또 미군 한미동맹의 철회를 합의하는 그러한 절차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저는 우려되고 있는 점이에요.